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6번째 강좌인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일을 하게 되면 능률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의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출근하는 시간은 빠르면 3시에서 4시, 5시 요 사이가 되고 늦으면 한 7시, 8시가 됩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정말 보람 있는 걸까? 그런 가운데 제가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 별, 땅, 돌. 하늘에는 별이 있고요. 땅에는 돌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기술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 O2O, 멀티 비즈니스, 그리고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라고 하는 생산성 소비자, 판매성 소비자, 단순 소비자, 공유와 나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숫자 도메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이 필요할까? 저는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석탄과 철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물과 교환이고요. 그런데 제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때까지는 오프라인입니다. 모든 것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으로 거래하고 오프라인상으로 판매하고 대량 유통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제3차 산업혁명이 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온라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등장하고 나니까 쇼핑몰, 홈페이지, SNS 등등 이런 것들이 쫙 질비하게 퍼지면서 이제 드디어 온라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O2O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블록체인 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제5차 산업혁명은 어디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피할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이제 맞춤형 데이터 시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키스 백과에 가서, 위키스 백과는 전 세계 백과사전입니다. 전 세계 백과사전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위키스 백과는 글자 그대로 영어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어가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들어가고요.
전 세계 언어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하이브리드 카드를 치면은 1995년에 한국의 고노석이가 개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책에. 전 세계 역사책에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브리드 시대가 온다고 선언을 했고요. 무려 30년 전에 1992년에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대를 얘기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꽃은 뭘까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는 세 종류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성 소비자, 판매성 소비자, 단순 소비자.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하는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국가의 책무 중에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생산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장을 짓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 안 하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자금 또는 대출금, 친인척을 빌려서 만든 그런 비용들, 공장이 하나 무너지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식구들이 다 도산이 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생산자들은 왜 모여드느냐? 생산자들이 소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산성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생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원이든 임원진이든 누구든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하는 곳이 바로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자가 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 라인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면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까요? 그 부품 공장이 몇 개나 무너지게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생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소비자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업체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면 생산성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을 생산성 소비자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자를 소비자라고 평가하고 그 상품을 팔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생산자가 자신이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플랫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물건을 팔아들인 대신에 그 생산자도 우리 물건을 써줘야 되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역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이제 생산자에 대한 부분에 생산성 소비자는 자신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자기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 사이트에 물건을 써주고 그 오프라인에 물건을 써주고 이러한 채널이 필요한데 이것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판매자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판매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데가 숫자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숫자 도메인 안에는요.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적립 시스템이. 또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즉 이런 솔루션, 홈페이지, ERP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계정부터 EMS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TMS, 우리가 배송관리부터 모든 것이 다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숫자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값도 싸고 내가 팔기도 좋고 경쟁력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숫자 도메인에 의한 판매원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이 가격이 조금만 싸면은 그냥 그리로 갑니다. 뭐 굳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지 않아도 가격이 조금만 싸면은 그리로 가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도 필요한 플랫폼이 바로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고요. 이것 속에는 생산자들이 필요한 ERP라든지 생산자들이 필요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생산자들이 필요한 생산자 계정이라든지 또 물류관리에 대한 EMS 또 TMS 배송관리에 대한 TMS 기타 등등 ERP부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자가 갖추어서 사업을 하기란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소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또 두 번째, 물건을 팔아드리는 라인을 만들어 드리니까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될 시스템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온라인으로도 팔아주고 오프라인성으로도 판매망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수금까지 해주니까 이 플랫폼, 숫자 도메인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자에게 공급을 하고요. 자,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판매자에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도 않고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지도 않고요.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또 이 물건을 광고해 줄 수 있고 홍보해 줄 수 있고 참 편하게 만들어진 이 플랫폼을 판매자한테 제공해 줘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말하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 하에서는요, 참 영업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아는 사람들 요즘 참 쉽잖아요. 회원들 쭉 있어요. 그럼 딱 해서 내가 200명, 300명한테 클릭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 만들어진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 200명, 300명에게 다 갑니다. 그러면 그 200명, 300명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자기가 보고 들어가서 싸면은 쓰고 비싸면 안 쓰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사이트의 책자의 내용 중에는 309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호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 6강은 309페이지를 중심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를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309페이지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특강을 들어보시고 같이 비교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자동차만 계속 파는 겁니다. 또 보험회사는 이제 막 설명을 해. 보험 판매원이 막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드시고 뭐 한마디만 해도 무조건 보험 들어줍니다. 뭐 금방 뭐 저게 뭐 뭔 환자가 돼 있어도 뭐 보험 해줍니다. 막 요즘 광고 나오듯이 한마디 하나만 질문하면 무조건 해줍니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험 든 거예요. 그러면 보험 들어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 힘들어요. 또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벽지 가게가 있습니다. 그럼 벽지 가게에서 벽지를 파는 데 있어서 벽지를 팔려고 또 앉아 있으니까 하루 종일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이거 벽지를 바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벽지를 가게를 내면 벽지밖에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벽지 사러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벽지 매일 바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 한번 못 만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기 악기라든지 이런 거 고가품을 다루는 데 가보면 몇 달 동안 사람 하나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 하나, 피아노 하나 또는 이 기타 하나에 또 비싼 고가품이라고 해서 하나 팔면은 그걸로 또 몇 달치를 때우고 하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파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팔 게 딱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그래, 당신이 파는 악기 우리가 팔아드리면 어떻겠어요? 오케이, 좋다. 여기 오세요. 당신이 파는 벽지 우리가 팔아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숫자 도메인 플랫폼에서 오케이, 좋다. 좋아요. 그러면 또 오고,
자, 당신이 파는 이거 우리가 팔아드리면 어떨까요? 오케이. 당신이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누가 투자시켰든 관계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투자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죠. 그러면 그거 투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투자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 사업을 우리 숫자 도메인에서는 각자는 자기 사업을 해가는 거고요. 자기 사업을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두고 지사를 두고 운영하면서 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도 팔아줄게. 당신이 파는 건 당신이 팔고 당신이 못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팔아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넣어서 우리 플랫폼에 사업자로 들어오거나 우리와 협력사가 된 데서는 다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자동차 파는 집에서도 부업으로 이걸 주고요. 짜장면 집에도 부업으로 이걸 주고요. 또 우리가 일식집에도 부업으로 이 시스템을 주고요. 모두에게 이 시스템을 제공해 주면은 자신들은 부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식집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데 오는 고객들한테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을 부업으로 남겨줬더니 이 사람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옷도 시키고 밥도 먹고 뭐도 시키고 하면서 다 시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모여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우리 판매원들한테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업이 300이 아니라 400이 되고 500이 되고 700이 되니까 내가 주업으로 했던 한 달에 노력해서 2천만 원 벌던 사람한테는 그런 회사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고 또 그런 사람한테는 300, 200만 원짜리가 300, 4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은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원이 많으면 생산자는 바로 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TV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 들어가 보라고 오후 2시 매일같이 오후 2시가 되면 저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저희 프레임에 대한 설명에서 계속 확산될 겁니다. 자, 권우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 제 이름을 걸고 돈 버는 데 있어서 저는 생산자들과 오랜 세월을 하면서 어떻게 돈 버는지 제가 확실히 봤고요. 판매원들 총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봤고요. 1천만 직능단체 제가 총회장을 해보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해서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산자도 판매자도 소비자도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확실하게 수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팔자소관이죠. 뭐 누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신이게요.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긴다. 또 do your best and God will the rest.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30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라. 들어가셔서 밑에서 밑으로 내려서 보면 모바일에서 PC에서 내려서 보면 권우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가 나옵니다. 309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모자라는 것은 거기서 읽어서 여러분이 아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정말 이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여기에 보면 생산성 소비자, 판매성 소비자, 단순 소비자라고 하는 거 이런 소비자에 대한 시대가 지금 5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공유와 나눔, 즉 공유와 나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공통몰과 협동이라는 걸 통해서 319페이지 협동, 그리고 공통몰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숫자 도메인이나 주식의 형태로 나눠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하늘, 별, 땅, 돌. 자, 하늘에서 별이 되라고 오성장군대라고 제 이름을 오성으로 지어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제가 돌석자가 돼가지고 오석, 돌 5개가 올라가서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별이고 땅에서는 돌이 됐다 해서 하늘, 별, 땅, 돌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책을 제가 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숫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도메인과 플랫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고,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숫자 도메인,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지내왔는데, 숫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문화적인 상품이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숫자가 없다면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도메인은요, IT 사업이 가져다준 혁신적인 정말 그야말로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는 우리 인터넷상에서, 즉 모바일이나 PC상에서 내가 내 데이터가 들어있는 네트워크상에 들어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시장이든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혁명은 또 2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O2O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O2O를 가겠다. 아마존은 멀티 비즈니스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좋은 소비자를 갖느냐, 소비자가 자산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보스 포럼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2600개의 세계적인 기업과 또 전 세계 미국,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부터 전 세계 40개국의 세계적인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고장났다. 이제 고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리보루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조금 모질한 부분을 고치면 그것은 혁신입니다. 리보루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버리고 새로운 것이 와야 됩니다. 그게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빨리 버리고 새로운 자본주의가 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자본주의가 바로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럼 지금의 자본주의는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없는 자는 정말 점점 멀어져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가 양극화가 너무 커져서 지금은 상위 1%가 99%의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개천에 가면 이제 미꾸라지도 한 마리 안 나옵니다. 이제 농약을 하도 뿌려놔서 미꾸라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고 뭐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가서 성공을 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직원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요. 희망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지금에 있는 구조, 지금에 있는 형태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바로 고장난 자본주의에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는 고장이 났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대안을 못 내놨습니다. 그 이후의 주범이 누구냐? 국가라는 집단과 또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없이 어떻게 살고 대기업 없이 어떻게 삽니까? 더불어 다 같이 상생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아이피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IPv4, IPv6를 내가 쓰겠다. 미국은. 또 중국은 UIP를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전쟁을 벌어지고 있고요.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요. 서로가 이제 힘을 모아서 양극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런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표피리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누구 하나도 정말 이것이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는 창조적인 플랫폼이라고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플랫폼 있습니다. 창출사회, 새로운 사회가 와야 됩니다. 혁신사회가 아닙니다. 리보루션 소사이어리가 아니고 크리에이트 소사이어리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사회가 와서 기득권에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모택동이 이제 지주와 우리 자본가들의 돈을 뺏어서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나눠줬고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기획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우리가 등소평이 흑묘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참 기가 막힌 기묘한 방법으로 훌륭한 분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14억 인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가 하면 주얼레라고 하는 인물은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14억 인구가 중국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요인을 뽑는다면 모택동의 기획력, 공산주의를 기획해낸 그 기획력과 등소평의 컨텐츠 조화 능력, 컨텐츠의 개발 능력, 흑묘, 백묘 등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경제 논리를 만들어낸 그 논리와 주얼레의 조화, 이 삼두마차가 오늘의 중국을 만들고 오늘의 중국을 유지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면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관시를 맺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관시가 맺어져야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한 일생을 통틀어서 살면서 저는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단체 총회장을 다 걸치다 보니까 또 IT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IT 교수, 그 다음에 또 무역벤처협회 세계 IT 위원장, 그리고 한국신기술공동연합회 이사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비로소 안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시장 속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O2O의 시장이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복합적인 이런 요소들이 와야 되고요. 호텔 하나도 없는 호텔리안이 호텔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차량 하나도 없는 차량 회사가 차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O2O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멀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겸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제가 파악을 끝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야말로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플랫폼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고 저는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수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SBS에서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고장난 자본주의가 이렇게 나오니까 SBS에서 이제 팀을 구성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돌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아로파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더니 한 몇백 명이 들어가서 처음에 살다가 서로가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불가침 협약을 맺고 우리가 안여자나 약한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더 같이 공동오류를 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오류를 해서 먹고 사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공유와 나눔. 우리가 공동으로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고르게 나눠 먹는 이런 정도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대는 공유와 나눔의 시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은 공유와 나눔 시스템이다라고 이런 주의의 이런 내용들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평생을 해오면서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IQ 50짜리 10,000명하고 51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51짜리가 이깁니다. 50은 아무리 더 해봐야 50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더 많이 노력하고 한 60년 이상을 제가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파오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밖에 해본 게 없어요.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고장난 자본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플랫폼이라고 남바하여 코리아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다 이것을 깔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공유와 나눔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파는 물건은 내가 팔고요. 내가 팔지 않는 공통몰에 있는 물건은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판매원들이 수많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디에서 팔든 팔린 거에 대한 이익이 전부 공유이익에 모여졌다가 그것을 가지고 공동이익으로 사업을 장려하는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만들면서 첫째,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장을 완성했고요. 두 번째, O2O, 온라인 시스템과 또 오프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은 52개의 솔루션과 10개의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오프라인 시스템은 정리 카드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O2O 시스템은 8대 공릉, 소상공인, 런생 플랫폼을 개발해서 방판이든 다단계든 뭐든 기업이든 할 것 없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그것이 유형의 비즈니스든 무형의 비즈니스든 관계없이 만들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게 될 때 소비자의 성격에 맞춰서 생산성 소비자냐 판매성 소비자냐 단순 소비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생긴 이런 이익들을 두 가지 이익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업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내 개인 사업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공통몰 수익인데 이것은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팔면서 생긴 이익을 나눠 쓰는 공통몰의 수익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 공유와 나눔으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한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수익은 내가 가져가고요. 또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불로소득 중에 일부를 내가 노력한 것만큼 가져오는 이런 수익의 제도를 만들어내서 시스템화시켜서 정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을 참여한 사람들이 또 지금도 우리 요즘에 보면은 코인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코인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저희들이 발행하는 걸 보시면 저것이구나. 저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세계가 양극화됐죠? 가진 자가 몇 명 안 되고 안 가진 자가 전부 다인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됐다고 문제가 된다고 심각하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코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코인을 보면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 코인의 전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만 통용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다. 그럼 10명만이 가지고 있다면은 전 세계 부자가 10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것이 옳은 걸까요?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숫자 도메인이라는 것을 채굴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마이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이커, 마이킹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은 정해진 채굴 방식이 다릅니다. 358만 4천 개만 채굴이 가능하도록 각 국가별로 358만 4천 개가 채굴이 되도록 해서 어느 국가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덜 갖다 하더라도 평균이 맺혀질 수 있도록 다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지분을 다 가질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올까요? 제2의 고장난 자본주의 사회가 또 오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하더라도 거기서 생긴 이익이 고루고루 나눠지면서 더 노력한 사람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완성하면서 저는 후회 없이 만들었고요. 오늘 3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페이지에서 자세히 읽어보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하이브리드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블랙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데이가 뭔가 했더니만 짜장면 먹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 짧은데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짜장면 한 그릇 나누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멋진 사회 그리고 멋진 플랫폼이 있는 세상 숫자 도메인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화된 이 플랫폼 속에서 정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또 모태똥의 그러한 기억력 또 등소평의 그런 컨텐츠의 방법 그리고 주원래의 하모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과 같은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즉 개인의 능력을 상장시킨 마이 쇼핑몰과 그리고 이런 공통 쇼핑몰과 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눈다면 정말 좋은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블랙데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